지지율 반등하지 않는 이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제 상황이 또 전제에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. 지금 물가라는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게 명목 임금, 명목 소득은 오르지가 않고 물가만 오르면 정말 죽어나는 거는 빈곤층, 서민층이거든요. 그래서 물가 문제는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이거는 뭐 경제 정책 중에 넘버원 목표고요. 그거 말고도 저는 경제 정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컨대 무슨 우리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가를 움직임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재벌 대기업들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직 시원하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기에 한국 기업들도 완전 지배구조가 바뀌는구나. 네.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뭐 경제정책은 수도 없이 할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이 네.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정부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이 떨어지는 집값을 자꾸 떠받치는 정책들을 해왔어요.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집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이 갑자기 뭐 10억에서 15억, 20억을 올라가면 좋겠죠.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, 수많은 서민들은 집값, 전세값, 월세값 올라가는 게 이게 진짜 큰 부담입니다. 그건 저출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집값이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거를 더 떨어지도록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을 폈어야 된다. 그거를 자꾸 떠받치려고 그러고 건설회사 부도 날까 봐 겁나가지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설회사가 좀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는 게 그게 오히려 훨씬 튼튼한 경제가 될 거다.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자꾸 오늘 또 보니까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. 네. 5조 원 이상 늘었어요. 그전엔 4조 원 이상 늘고요.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요.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. 이 고금리에도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거 보면 그거는 부동산이 지금 또 꿈틀거리고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이거 집값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좀 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한에서는 계속 집값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세금이든 규제든 네. 대출 문제든 정책을 하겠다. 이런 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.